네, 뉴스 속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는데요. 조금 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저희 모두 발언 중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뉴스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소식부터 먼저 저희가 보도하고요. 향후 채널A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 메시지는 향후에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기각되면 방통위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야당이 줄 탄핵시켰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가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무리한 탄핵 소추. 국무위원급이 29명 정도가 야당에서 탄핵 소추 등으로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침 방통위 부위원장이 오늘 저희 출연해 계세요. 방통위원장을 탄핵했지만 헌재가 기각했다. 자,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과지요. 사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취임을 하기 전부터 탄핵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업무 중에 직무 중에 법을 어겼을 때 네네. 그걸 사유 삼아서 탄핵을 하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을 했습니다. 정말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탄핵이었죠. 아마 저는 뭐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예.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만은 장관급 인사 또 뭐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28명을 탄핵했습니다. 전 다 기각될 겁니다. 그런데 기각되는 그 과정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헌재도 이런 심판 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업무가 중단이 됩니다. 방통위 업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취임하고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업무 정지만 길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조직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은 탄핵을 야당에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 업무가 거의 중단 상태에 빠졌어요. 예. 정부 중앙부처 하나의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 탄핵한 게 몇 명입니까? 민주당의 이 과도한 권한 행사, 이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 극단적인 표현 쓰면은 국가의 국헌을 문란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탄핵 사유로 굳이 따지고 한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2인 직무체제가 타당한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거지 중에 어거지입니다. 탄핵 사유가. 다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몰아붙여서 정부를 마비하려고 했다. 민주당의 그러한 작태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런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각 결정이 계속 나온다면 헌재가 빨리빨리 이제 기각이라든지 결정을 내려주신다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있어서도 안 되고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는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에게 해임하십시오.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탄핵을 마구 날려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칼도 저렇게 쓰면요 본인이 다칩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에 최우선 사유가 야당의 줄 탄핵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으로 대통령은 판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계엄을 하냐라는 것은 뭐 별도의 헌재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의 줄 탄핵이 과연 이 굉장히 이례적인 줄 탄핵인데 그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역시나 무리한 야당의 탄핵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장면 같습니다.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업무를 볼 수 없었고요. 방통위 업무 공백 또한 야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관들이 탄핵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를. 급기야 법무부 장관은요. 나 빨리 좀 해줘라. 뭐 이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게 벌써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기일도 한번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중앙지검장, 검사 뭐 등등등등 탄핵한 게 워낙 많은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야당이 탄핵시켰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 탄핵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텅 비었다 이런 지적도 언론에서는 하는데 자, 김관섭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탄핵이요. 다른 보충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탄핵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 29번째 탄핵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에 그것도 지금 윤 정부 들어서 이제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9번을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각 자체는요. 이건 시발점에 불과해요. 앞으로 지금 줄 탄핵했잖아요. 줄 기각이 나올 겁니다. 줄 기각. 아마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죠. 대통령 탄핵 소추됐잖아요. 근데 이전에 탄핵 소추됐던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각이 나올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기 전에 줄기각이 나올 겁니다. 이건 그냥 민주당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뭔가 탄핵을 남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그다음에 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그 기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일단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애로 저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김관섭 변호사님,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것은 국회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 여부까지도 대통령의 어떤 직권을 중지시켜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줄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이 거대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의석수의 힘을 과시한 것이 그 원인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제동을 걸 수 있듯 줄탄핵으로 이른바 부적절한 탄핵을 남발하는 거대 야당에 대한 이른바 제동은 대한민국에서 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대선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 보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준수 방통위원장에서 기각 나왔잖아요. 근데 저 기각 결정이 안 나오도록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추천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니까 이거 빨리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 해서 헌법재판관 3명 하자고 그래서 계속 임명하라고 최성만 권한대행한테 압박과 겁박을 했잖아요. 그걸 2명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줄탄핵했던 것들이 이제서 이제 기각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검사들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예. 이거 보충 안 하면 아예 각하시키겠다고 그래요. 각하란 건 뭐예요? 탄핵 소추 요건이 아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탄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각뿐만 아니라 각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기각과 각하가 나오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또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뭐 결국은 이 민주당의 어떤 줄 탄핵에 대한 어떤 결과도 좀 나올 텐데 일단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어떤 기각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 집니까? 야당이 져야 될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죠. 유감이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차제에 방통위를 완전체로 구성하는데 이제는 뭐 국회가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명 가지고 대통령 지명한 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를 구성해서 일을 하도록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춘 부장님. 저는 탄핵 기각이 이제 좀 나온다고 할 때 기각도 기각 나름이다. 그러니까 기각의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기각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헌법재판관 8명 중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판결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들여다보게 됐을 경우 2인 체제의 부당함 이런 것들이 지적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 임기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좀 더 얘기를 해야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가 무조건 부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엔 전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후에도 탄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 추진할 때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했을 때 그 안동환 검사처럼 그 5대 4로 거의 뭐 가까스로 탄핵이 기각된 사람도 있었지만 0대 9로 됐을 때는 전 그런 탄핵은 부적절했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의 똑같은 기각이라 할지라도 좀 판결문을 보고 그리고 예. 헌법재판관의 그 찬성과 반대의 수도 보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후를 얘기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야에서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워낙 뉴스 속보라서 저희 패널들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29번이나 탄핵을 했다. 저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혹시 안영환 의원님은 기자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방통위 부위원장도 하셨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무후무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역사 없습니다. 예.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입법부가 탄핵권을 남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이제 탄핵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 게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탄핵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기관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기관을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암죠. 민간 같으면 이게 무고죄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친다면은 그렇다면 법을 탄핵이 되더라도 직무는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처에 유지되는 거고요. 우리 이것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한다면은 부통령제가 있는 전제하에서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부통령제가 있는 전제하에서라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더라도 부통령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남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 1인, 부통령이 없는 체제하에서라면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 끄집어내려고 그럴 겁니다. 예. 선거를 치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부통령이 있다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정권은 그 정당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남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번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또 세계 정치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란 무기를 결정적으로 사용해서 국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숙한 우리 국정이 되려면은 탄핵과 관련된 무분별한 탄핵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어 장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되도록 직무를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할 때다.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수 정당이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할 겁니다. 대한민국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탄핵권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탄핵권을 남발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정지를 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진짜 탄핵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비판이신 것 같아요. 탄핵 기각이 됐는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소장 대행께서도 가급적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바삐 제가 업무에 복귀해서 밀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판단은 헌법이니까요. 네, 김관선 변호사님.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빨리 하려고 할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돼 있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고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이 연애 처리한 사건이 한 10만 건 되거든요. 아니 그런 사건들을 묵혀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조건 이것만 심판을 신속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탄핵 심판 사건 뭐 29개 중에서 남아있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빨리 해야죠. 자,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 라이브입니다.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